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보다 1.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지난 1분기 마이너스 0.6%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반등한 효과로 풀이됩니다. 한편 2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은 교역 조건 악화로 전분기 대비 0.6% 감소했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약 1,084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410만 배럴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시장 예상보다 큰 폭 줄어들면서 6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로 작년 동기보다 89% 급감한 6,37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서버용 D램 수요가 여전히 부진한 데다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모바일 D램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남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장에 이어서 기관의 매도 주도로 인해서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100선이 이탈된 이후에 오늘 장중에는 2060선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이 오늘은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 매수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기관의 매도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한편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주도로 인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하면서 이 영향이 오늘 우리 시장 내 반도체주의 탄력까지도 높여졌었던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업종의 부진한 흐름 속에서 지수는 힘을 잃고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목요일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38% 하락한 2074.48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일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는 1.72% 상승하면서 47,200원에, SK하이닉스도 2% 넘는 상승 속에서 79,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더불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내에서는 대형주들의 흐름이 돋보였었던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13% 하락한 652.40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도 하락하면서 1.57% 하락한 5만 원에,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도 역시나 하락 흐름 이어가면서 48,250원과 그리고 헬릭스미스는 20만 3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펄어비스는 오늘 보합권 마무리 속에서 17만 3,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휴젤은 반등에 성공하면서 0.72% 상승한 36만 5,6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목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목요일 저녁은요, 봉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일장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이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지수 모두 연일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는 하락폭이 꽤 컸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약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 이 정도로 급격하게 꺾인다 그렇게 보지는 않았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한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의 에너지가 그만큼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사실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보다는
코스피 지수가 잘 버텼어요.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 그리고 네이버가 급등을 했죠. 뭐 이런 종목들의 어떤 그 활약에 힘입어서 적당히 잘 버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수의 내용보다는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한 종목이 거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약했던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되겠죠. 물론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중간중간 조정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쏟아진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겠죠. 아직까지는 여전히 좀 박스권에 있다고 봐요. 지수 자체가 여전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100선과 2050선 중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지 또 위아래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화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지수가 반등하면 결국은 수급의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선물 쪽에서 수급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은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수가 반등하면은 결국은 어떤 그 청산하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재 한국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는 것이죠. 물론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엄청난 강세로 계속해서 날아간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따라갈 수가 있겠지만 그런 흐름 정도가 아니면은 사실 해외 증시를 따라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어렵다는 것이죠.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오늘 흐름은 역시 겉으로 드러난 보이는 그런 수치보다는 훨씬 약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약하다는 그런 체감 지수를 느끼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당분간 또 이런 상황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가 버틴다고 하더라도 종목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종목을 선별하고 접근하는데도 상당히 신중한 모습으로 신중함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에 비해서 훨씬 약한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060선까지 밀렸지만 전기전자 업종의 지지로 인해서 그나마 지수의 하락에 대해서 방어를 한 상황입니다. 지수의 이런 수치보다는 그 안의 성적과 내용이 좀 약했었던 흐름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고요. 앞서서 22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일단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만 통화 완화적인 그런 내용을 좀 비친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또 FOMC까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뉴욕 증시 개장 상황도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봉추 선생님과 함께 목요일장에 대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업종의 이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각 업종의 특징도 알아보고요. 그 안에서 주요로 살펴보셔야 할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봉추 선생님, 오늘은 어떤 업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배워볼까요? 네, 지난주부터 업종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코스피 4대 업종을 살펴봤었죠. 4대 업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학, 철강, 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이렇게 시장에서 주도 업종으로 갈 수 있는 그 업종들이 가장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시간이었고요. 이번 주는 4대 업종 이외의 업종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4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코스피 내에서 업종들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4대 업종이 주도 업종으로 가는 업종이죠. 주도 업종이라는 건 시장을 끌고 가는 업종입니다. 지수가 상승할 때 지수를 끌고 가면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상승시켜주는 그런 업종이죠. 그래서 앞에서 견인해주는 업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외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주도 업종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 자체도 그랬었고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가총액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장을 끌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시가총액 면에서 확실한 어떤 우위를 점해야 시장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죠. 그래서 전기전자라든지 운송장비, 화학, 철강금속 이렇게 전통적인 어떤 4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줄어들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또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면서 시장을 주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업종들은 그런 게 조금 힘든 면이 있어요. 그래서 주도 업종이 되기가 힘들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종의 특성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종의 특성을 이해하고 충분히 접근할 만한 요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업종들 중에서 주요하게 볼 만한 그런 업종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업종으로는 의약품, 그리고 금융, 전기가스업, 건설, 종이목재, 그리고 음식료,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어떤 그 업종들의 흐름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역시 관심 있게 좀 살펴보면서 향후에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의약품 업종인데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009번 바이오죠. 바이오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 투자를 하는 동안에는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많아요. 뭐 이슈, 뉴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가를 부양시키죠. 그리고 매출의 흐름이 좋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엄청난 주가의 흐름을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흐름을 보이지만 그 정도의 흐름만 아니라면은 혼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도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바이오고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의약품 업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가총액 규모가 상당히 커졌어요.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을 하면서 의약품으로 왔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면서 바로 이 의약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면에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 두 종목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가총액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현재 상태만 보면은 코스피 4대 업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예요. 그래서 이 의약품 업종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중요한 업종으로 남을 수가 있겠죠.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부침을 계속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향후의 어떤 입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시가총액이 많이 커졌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업종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 매매를 하면서 정말 크게 소위 대박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을 굳이 꼽자고 하면은 바로 이 바이오죠. 그래서 의약품 업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이 바이오 쪽의 흐름을 봤지 않습니까? 2017년, 18년 그 엄청난 그 흐름을 봤습니다. 그런데 종목들이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은 조금 상승하다 그치는 게 아니고 뭐 최소 몇백 %에서 10배 넘게 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바이오의 특성이기 때문에 항상 이 현물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바이오 쪽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물론 기업 흐름이 좋으면서 주가가 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기업 흐름이 좋지 않더라도 어떤 이슈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흐름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업종인데요. 금융업종은 보험, 증권, 은행, 그리고 또 지주사들 이런 기업들이 모여 있죠.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 목적에 금융업을 추가를 하면서 이 금융업 쪽에 들어왔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그 주요한 그룹의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CJ라든지 SK 그리고 뭐 GS 이런 기업들의 지주사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뭐 보험업종에 있는 삼성생명이나 이런 주요한 업종 그 종목들이 모여 있죠. 특히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하는 만큼의 웬만큼의 수익은 나옵니다. 그래서 지수 상승기에 종목을 고르기가 어렵다. 이미 주도 업종을 갖고 나는 그 종목을 접근하지 못했다 그랬을 때는 이 지주사들을 접근하면은 지수가 가는 만큼의 무난한 수익은 나옵니다. 그래서 지주사들의 어떤 이런 특성과 함께 반드시 어떤 그 대응 방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갈 때는 이 지주사들을 한두 종목 정도는 포트에
넣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지수가 상승할 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종목을 고르기가 애매할 때, 어려울 때 접근하면 무난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게 지주사라는 걸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융업종도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 지주사들이 많이 포함되면서 비중이 많이 커졌는데요. 그만큼 주요한 업종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업종도 그만큼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기가스업인데요. 전기가스업은 우리가 많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또 한국가스공사, 뭐 지역난방공사 이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공공재 개념의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공공재 개념의 기업들은 소위 말하는 대박도 나오지 않지만 쪽박도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공기업 형태의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물론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게 놔두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한국전력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엄청나게 좋은 실적이 나오지도 않지만은 망하게 놔두지도 않죠.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 이런 것들을 인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정부에서 한국전력이 흑자 전환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전기요금을 조금 인상하니까 바로 그런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또 경기가 좋지 않게 변하니까 요금을 낮추고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언제든지 실적 조절이 용이한 그런 면도 있지만은 크게 대박이 나오지도 않는 그런 업종이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부의 성향에 의해서 또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터닝 포인트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가스업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하락할 때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전력의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큰 틀에서는 역시 가격 메리트가 제대로 발생을 하면은 언제든지 지수의 흐름과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전기가스업이기 때문에 전기가스업도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작년, 올해 흐름이 좋았었는데 역시 대북 관련한 어떤 그런 이벤트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모멘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였었죠. 뭐 통일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발생하면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 건설 업종이죠. 그리고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이클 이런 것들과 연관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대중주로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현재는 그 정도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든지 이슈를 가지고 테마주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건설업종이에요. 코스피의 테마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치인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이슈들을 만들어서 뭐 정책과 연관돼서 엄청난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튀기 시작하면 엄청난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내에서 어떤 테마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이 건설업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이슈나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종이목재 업종은 역시 전업 투자자보다는 직장인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업종인데요. 기업들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들을 많이 보유한 그런 특성들이 있죠. 그리고 이 종이목재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기업의 흐름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주가가 저점에서 정말 저점을 다졌다고 생각을 할 때는 수급이 유입이 돼요. 그러면서 한번 탄력이 붙으면 어마어마하게 가는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직장인들은 이 종이목재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그런 기업들은 꼭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잠시 후에 차트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은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올 때 강한 움직임이 나와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음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CJ제일제당이라든지 또 롯데그룹주, 오리온 뭐 이런 기업들 기업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업들은 어떤 확실한 어떤 위치를 잡고 나면은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급이 한번 유입되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추세적으로 쭉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주 초장기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요. 음식료 업종은 한번 탄력이 붙었을 때는 계속해서 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역시 제대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면 항상 장기 투자가 가능한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앞에서도 건설업종을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했지만 통일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발생하면은 1순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죠. 왜냐하면 인구가 절반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음식료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게 화학, 철강, 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이렇게 4개를 살펴봤었죠. 자, 이번 주에는 나머지 업종 중에서 주요한 업종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료 업종인데요. 주요한 기업들만 살펴보시도록 하겠고요. 조금 있다가 차트를 보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CJ제일제당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롯데그룹주들 굉장히 안정적이죠. 롯데그룹이 최근에 좀 부침이 심해요. 그런데 기업 흐름은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큰 매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리온은 뭐 초코파이 하나로 신화를 썼던 그런 기업이죠. 자, 그리고 하이트진로 역시 뭐 독점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 흐름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한번 어떤 흐름을 탔을 때는 강하게 움직이죠. 자, 그리고 종이목재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흐름이 좋습니다. 우림페인커라든지 특히 이런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던 태림포장, 골판지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죠. 그리고 한 번씩 강한 흐름을 보이는 한국재지, 이런 기업들 정도만 주요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기가스. 전기가스는 역시 뭐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한국전력의 어떤 주가의 흐름이 업종의 흐름이다. 그렇게 보셔도 무난하기 때문에 항상 한국전력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가격 멜트가 강하게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건설업종은 코스피의 테마주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정치적인 테마주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실적이 개선되면서 한번 탄력이 받았을 때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최근에 우리가 태형건설을 보면서도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실적이 좋아지면서 엄청나게 움직였었거든요. 수급이 계속 유입되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면을 보셨을 겁니다. 자, 주요한 기업으로는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역시 대림산업이죠. 대림산업은 뭐 가장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테마주로 움직이는 게 좀 안타까울 정도의 좋은 흐름을 보이는 기업인데요. 역시 이런 기업들은 정말 제대로 조정을 받고 지수가 간다고 하면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큰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건설 쪽은 북한과 연계된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역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니까 꼭 꾸준히 관찰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업은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지주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지주사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CJ, 그리고 GS, 자, 이런 기업들, 그리고 SK. SK가 최근에 기업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크게 사업들을 확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넓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룹이 전반적으로 커지는 흐름이고요. 지주사는 자회사들의 가치의 합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좋은 흐름을 유지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보험주 중에서 삼성생명,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생명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역시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기업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정만 제대로 받으면은 지수의 흐름과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 삼성생명 같은 기업들은 항상 꾸준히 관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약품이죠. 의약품은 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수의 추세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흐름, 그리고 한번 탄력이 붙었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가는 흐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전업이나 직장인이나 항상 바이오 쪽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는 것이죠. 역시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흐름도 굉장히 좋죠. 특별히 여기에서 기업의 흐름이 크게 변할 만한 그런 요인도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 좋은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요.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제대로 조정받으면 언젠가는 다시 한번 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항상 관심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바이오 쪽은 꾸준한 관심을 갖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들, 주요한 기업들의 흐름들도 좀 보시도록 하실까요? 셀트리온은 기업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바이오 쪽에서 사실 이렇게 성장성과 어떤 현재의 기업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드문데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다만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게 여전한 문제죠. 그래서 제대로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생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은 기업이죠. 기업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역시 삼성이라는 어떤 튼튼한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쉽게 흐름이 변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죠. 자회사들의 흐름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기업 흐름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SK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CJ 이런 기업들, 자, 기업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정말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는 반드시 한두 종목 정도는 포트에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건설주들을 보면은 역시 가장 안정적인 기업은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이 한때 좀 부침이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이편한 세상 브랜드를 다 아실 거예요. 역시 국내에서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기업 흐름이 크게 훼손될 만한 그런 흐름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대북 관련한 어떤 그런 모멘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크게 한번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니까 건설주들도 꾸준히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최근에 기업 흐름이 좋지 않죠. 실적이 좋지 않아요. 당분간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그 정부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실적이 특별히 단계 좋아질 그럴 상황은 아닌데요. 어쨌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이목재 업종에 있는 종목들, 무림페이퍼 정도만 보시도록 하실까요? 기업 흐름이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한번 또 탄력을 받았을 때는 강하게 가는 그런 특징도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식료 업종이죠. 롯데제과 정도 보시도록 하실까요? 역시 그 전통 있는 그런 기업이죠. 롯데그룹주들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역시 엄청난 그 매출에 흔들릴 만한 그런 요인들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최근에도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지만 기업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들은 제대로 조정만 받아주면은 역시 언제든지 또 추세적으로 접근할 만한 그런 그 종목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 차트인데요. 지수 차트의 어떤 추세적인 긴 흐름은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쭉 상승하던 흐름, 그리고 2008년 이후에 또 상승하던 이런 흐름들이 있었죠. 자, 업종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음식료 업종입니다. 음식료 업종은 한번 탄력을 받았을 때 추세적으로 계속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2000년대 초반 이후에 흐름이 어떻습니까? 역시 2008년에 조정을 받긴 했지만은 그 이후에 추세적으로 쭉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흐름을 타면 이렇게 가요. 기업 흐름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결국은 이런 흐름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종이목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튀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수가 갈 때 이렇게 튀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한 번씩 이렇게 강한 탄력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자, 업종이 이렇게 튀었는데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개별 종목들은 엄청난 흐름을 보이죠. 한두 종목씩 엄청난 강세를 보이면서 업종의 흐름을 이렇게 만드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골판지 업체들이 좀 강하게 흐름을 보이면서 흐름을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탄력이 한번 붙었을 때는 계속해서 간다는 것이죠.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조정을 제대로 받은 종목이 저점에서 움직일 때는 묻어둘 만한 그런 업종이 또 종이목재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기가스업입니다. 전기가스업은 지수의 흐름과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격 메리트만 발생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실 지수의 흐름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던 게 전형적으로 2011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수는 최고점을 찍었는데도 오히려 하락했지 않습니까?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고점을 기록하고 하락했죠. 그리고 이후의 흐름을 보면 또 추세적으로 쭉 가지 않습니까? 한국전력의 차트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역시 가격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또 추세적으로 하락해요. 정부의 어떤 성향이나 또 경기 흐름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된다. 그런 것들을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조정을 받고 또 실적이 어떤 그 바뀔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정치적인 흐름이 나와야겠죠. 그때는 또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업인데요. 건설업은 코스피의 테마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엄청난 흐름을 보였었고요.
더 아주 과거로 가면 엄청난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적도 있는데요. 최근의 흐름은 사실 그 기대만큼은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종목들이 튀어주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라든지 또 이슈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한 번씩 튀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북 관련한 어떤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는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업종입니다. 금융업종은 전반적으로 지수의 흐름과 연계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갈 때, 추세적으로 갈 때 이렇게 지수가 정말 무너졌을 때는 한두 종목 정도는 묻어둘만 한다는 것이죠. 지수가 반등하는 크기만큼 반드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요. 그리고 뭐 최근의 흐름도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지주사들은 반드시 그런 흐름이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지수 저점에서 추세적으로 지수가 움직일 때는 항상 이 지주사들을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구성을 하자.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약품입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엄청난 흐름을 보였었어요. 2000년대, 2004년 이후에 엄청나게 탄력을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뭐 별로 안 움직인 것 같지만은 당시에 엄청난 흐름이 보였었거든요. 지금 지수대가 높아서 그래요. 정말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었고요. 한번 탄력을 보이면은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세적으로 강하게 가는 흐름 보이죠. 바이오의 어떤 특성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들도 업종과 지수의 흐름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튀는 종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동안에는 항상 이 바이오는 기억을 해두자. 이 말씀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4대 업종 이외에 다른 업종들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업종은 의약품, 0099번이죠. 의약품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전기가스, 그리고 종이목재, 이 정도만 기억을 해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업종들의 어떤 특성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수의 흐름과 연계돼서 또는 지수의 흐름과 상관없이 그 특성을 이용한 접근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4대 업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업종은요. 이전에 4대 주요 업종에 대해서 배워봤다면은 그 밖의 업종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은 업종들이 있죠. 의약품과 금융, 그리고 전기가스와 건설, 종이목재와 그리고 음식료품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리를 해드렸고 각 그 업종 안에서 특별히 주요로 살펴보셔야 할 만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의약품은 4대 업종에 들어갈 수 있는 흐름 속에서 가장 또 주요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설명도 덧붙여 주셨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특성에 의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 흐름과 각 특징을 잘 활용하셔서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현미경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동안 또 거래했었던 종목, 매매했었던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접근 방법과 함께 관련된 종목에 대한 흐름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다시 한번 돌아볼지 궁금한데요. 봉주 선생님 어떤 종목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코스닥 반도체 업종에 있는 대장주죠. 코스닥을 대표하는 우량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LED 관련 사업을 하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코스닥을 투자하는 그분들은 서울반도체는 한 번 정도는 다 매매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은 최근에 추천한 종목은 아니고요. 작년입니다. 2018년 7월 4일에 추천을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당시에 이제 16,500원, 16,000원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손절은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10%. 단기로 짧게 보자는 전략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7월 9일에 곧바로 수익 10% 수익 실현을 했어요. 물론 이제 더 상승하긴 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단기로 좀 짧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종목의 흐름을 보면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당시에 지수가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수가 반등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반등하면 역시 우량주들이 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발생한 종목들, 좀 가격적으로 억울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간다는 것이죠. 최소한 지수가 단기적으로 크게 빠지지 않으면 종목의 단기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짧은 시간 안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 더 가기로 했지만은 어쨌든 당시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로 매매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가의 흐름이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이 종목은 상승도 한번 나오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요. 또 하락도 추세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추세가 잡혔을 때는 그쪽으로 쭉 간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그런데 여기서 접근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단기로 접근할 것인가, 또 그런 고민을 할 때는 한번 꺾이면은 강하게 꺾인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강한 종목을 접근을 해서 꺾였을 때 그걸 손절하지 못하고 장기 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고 했을 때는 절대로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더 가더라도 이런 종목은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확실히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또 걷잡을 수 없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차트인데요. 작년 7월이라고 말씀드렸었죠. 7월 4일입니다. 16,500원에 추천을 했었는데요. 이날이에요. 7월 4일이죠. 이날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날이죠. 7월 9일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짧게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 결국은 20% 정도까지 나왔어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봤습니다. 당시 흐름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작년 6월에 급락을 하고 7월에 단기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보실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보였었죠. 자, 7월 보시면은 7월 이후에 반등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왔던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가 좀 반등하면서 우량주들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던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가 확실했었죠. 작년 그때 당시 흐름을 보면은 33,000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반등이 단기에 좀 탄력이 나올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저점을 기록하고 바로 양봉이 나오면서 다음날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추천을 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단기 수익 실현을 했죠. 어쨌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움직였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발생하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길게 보여드려 보면은 이 종목은 한번 흐름이 나오면은 굉장히 강하게 갑니다. 자, 이렇게 강한 탄력, 강한 하락, 강한 탄력. 물론 지수가 하락할 때 하락했습니다만 한번 흐름을 보이면은 추세적으로 빠져요. 지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종목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아니면 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기억을 하시자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섭불리 접근할 만한 종목도 아니고요. 또 이미 많이 갔는데 무리해서 접근할 종목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확실한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접근할 만한 종목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탄력이 나오지 않고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활용해서 매매하시기를 바랬고요. 작년에 매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단기적인 그런 흐름을 이용한 매매였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코너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본 종목은요.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또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 반도체에 대한 흐름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확실하게 좀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이 가격대적인 전략 다시 한번 잘 참고하셔서 매매에 적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7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목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되고 있습니다. 개장된 지 7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일단 이번 주는 2분기 실적의 정점이죠. 대부분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 제외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페이스북은 예상치보다 좋은 성적을 내놓으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하지만
포드의 실적이 꽤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포드는 6% 가깝게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앞서서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요. 금리를 동결했고 앞으로에 있어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보다는 생각보다는 좀 적은 통화 완화적인 발언에 의해서 현재 유로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시장 흐름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됐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3224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시그네틱스를 1,175원에 비중은 4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시그네틱스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장의 시그네틱스 종가 확인하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마감이고요. 1,015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는 손실 구간이십니다. 자, 봉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20%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수가가 괜찮았는데 지금 낙폭이 커요. 13%가 넘게 하락했는데요. 대응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어쨌든 기존 없는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1,175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 매수가는 괜찮죠. 이 정도면. 왜냐하면은 사실 뭐 기술적으로 봐도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었고요. 전저점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합니다. 그런데 저점 이탈한다 그랬을 때는 최소한 손절 10% 정도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죠.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물론 상승할 수도 있지만은 계속 가지고 가면 상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계속 빠지면은 대응하기가 어렵거든요. 어쨌든 대응 자체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러면서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쪽으로 관심이 쏠리지가 않아요. 수급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약하거든요. 한 번쯤은 갈 겁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당분간은 다른 쪽 테마에 너무 집중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등을 해주면은 본전 매도 후에 저점을 확인하고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계속 하락하면은 마이너스 20% 손절 후에 저점 확인 후에 다시 한번 접근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그네틱스에 대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됐고요. 현재는 손실 구간이신데 반등 시에는 본전의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0% 최저점 이탈 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8537님의 질문이고요. 컴투스를 92,1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컴투스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컴투스는 1.74% 하락한 95,50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는 손실 구간이신데요. 봉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손절 마이너스 5%나 수익 플러스 15% 이 정도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더 빠지면 손절 짧게 하시자는 거죠. 매수는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디지털 콘텐츠 업종 내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게임주들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뭐냐면은 신작을 내놓고 흐름이 좋은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투스는 신작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낮고요. 그리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당분간 움직일 가능성이 없는데요. 혹시라도 뭐 신작의 반응이 좋아지면서 또 주가가 움직인다 그랬을 때는 단기 수익 정도는 노려보자는 것이죠. 다만 장기적인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실적의 개선세나 이런 게 크게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수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단기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매수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빠지면 손절 5% 하시기 바라고요. 반등하면 15% 정도만 짧게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컴투스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B학점이고요. 일단 매수가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입니다만 최근에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컴투스의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슈에 따라서 가격적인 전략이 중요한데요. 손절은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15% 대응 전략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1054님의 질문이고요. 현대해상을 27,2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현대해상 종가 확인하시죠. 오늘은요 1.29% 빠진 26,8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소폭 손실 구간이신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역시 단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약하죠.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모멘텀은 없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그 저점에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니까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매수는 잘하셨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27,2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이 정도. 자, 흐름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저점 기록하고 양봉이 나면서 반등했죠. 그리고 살짝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 볼 만한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 여기에서 지수가 혹시라도 가준다고 하면 종목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수가 좀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 못 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보험주들은 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어떤 모멘텀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좋아지느냐 그런 흐름도 아니고 실적이 계속해서 조금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큰 모멘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지면은 손절 5% 짧게 보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지수가 반등하면서 움직인다 그랬을 때는 10% 정도만 짧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해상에 대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학점은 비학점이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그리고 반등 시에는 수익은 10%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585님의 질문이고요. 한송네오텍을 1680원의 비중은 5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한송네오텍 종가 확인하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빠졌고요. 1605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손실 구간인데요.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0% 이 정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정도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매수가 아주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168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좀 기다리셨어야죠. 지금 계속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상승 추세에서 61선 이탈하면 120선까지 기다리자. 120선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여기는 조금 서두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죠. 어쨌든 뭐 가격 메리트가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조금 살아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흐름 정도만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크게 갈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등하면 10% 정도 보시기 바라고요. 계속 하락하면은 손절 마이너스 10%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빠질 때는 계속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련 갖지 마시기 바라고요. 비중도 많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쨌든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0%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송네오텍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이고요.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특별히 더욱더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10% 대응 전략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계속적인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주가 지지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추세가 좋지 못한 시점입니다. 내일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봉투 선생님은 금요일장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직까지는 박스권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역시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쪽이 버티는 그런 흐름이에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전기전자에 집중됐어요. 오늘도 전기전자는 1,8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코스피 매수 금액은 1,20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기전자를 더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수만 붙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선물 수급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여기서 단기에 그냥 계속 매도하면서 쭉 밀어버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단기는 박스권에 조금 더 머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요. 시장의 내용이 너무 좋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지수는 조금 버티지만은 내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망으로는 2050선을 곧바로 이탈하면서 쭉 무너지는 그런 흐름보다는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겠죠. 뭐 오늘 밤에 정말 미국 시장이 크게 밀리면서 내일 시가부터 쭉 밀려버리면은 힘없이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 정도만 아니라면은 최소한 2050선 이상에서 조금 더 머물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장의 내용이 좋지 않다는 걸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예상은 이렇지만 예측은 이렇지만은 어떤 시장의 흐름의 변화가 있으면은 계속 갑자기 밀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대를 위아래로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2100선에 가까워지면은 박스권에 조금 더 머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50선을 이탈해서 회복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현재로서 내일 예상은 다시 2050선을 지키면서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변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지수대가 무너지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에 맞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한된 박스권 시장 안에서의 흐름과 하지만 그 저점의 이탈 시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봉추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요, 설경지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